저는 그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들 민호가 갑자기 차례상을 엎어버린 거죠.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전통을 제가 50년간 이어온 가문의 법도를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지만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올해 52살이죠. 매년 추석이 되면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차례 준비를 시작해요. 아내가 여보, 좀 늦게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지만 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집 거실 벽에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차례상 그림이 걸려 있어요. 흑백 사진 속 할아버지의 엄숙한 표정을 볼 때마다 저는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무게가 있어요. 이번 추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리면서 생각했죠. 우리 가문의 전통은 절대 변하면 안 된다고요. 할아버지가 지키신 법도, 아버지가 이어주신 관습, 그리고 제가 평생 받들어온 예법 말입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며 말했어요. 민호 아빠, 올해는 좀 간단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전통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내도 이해하고 있어요. 결혼한 지 20해가 넘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복잡하다고 투덜댔지만 지금은 저만큼이나 전통을 소중히 여기죠. 문제는 아들 민호였습니다. 대학교 3학년인 민호는 요즘 들어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전통을 현대적으로 바꿔야 한다느니,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느니 하면서요. 민호가 방에서 나와 하품을 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또 새벽부터 시작하시네요. 당연하지. 차례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줄 아냐? 저는 아들의 무심한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민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할아버지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엄숙한 표정의 할아버지가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야, 전통을 지켜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할아버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민호가 본격적으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례상에 올릴 나무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민호가 다가와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도 전통을 좀 새롭게 해보면 어떨까요? 새롭게? 그게 무슨 말이냐? 저는 손을 멈추고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진지해 보였어요.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죠. 요즘 젊은 가족들은 차례도 간소하게 지내거든요. 꼭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조상님들이 이해하실 것 같은데.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제가 평생 소중히 여겨온 가치를 아들이 이렇게 쉽게 무시하다니요. 민호야, 전통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 형식에만 매달리면 정작 중요한 마음은 놓치는 거 아닐까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민호는 아직 젊으니까 전통의 소중함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려고 했습니다. 민호야, 우리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도 차례를 지키신 걸 아니? 아무리 어려워도 전통만은 놓지 않으셨어. 그건 할아버지 시대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2025년이에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와서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죠. 가족 간에 이런 식으로 대립하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민호야, 아버지 말씀도 일리가 있어. 전통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럴 거면 왜 명절이에요? 가족이 모여서 싸우려고 하는 건가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등이 커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냥 아버지로서 전통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민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진짜로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더 당황스러웠죠. 아들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생각한다는 게요. 저녁 무렵 영달 이모부가 오셨어요. 영달 이모부는 올해 65이시죠. 저보다 10살 많으시고 우리 가문에서 가장 전통을 잘 아는 분입니다. 이모부가 오시자마자 저는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현수야, 올해도 차례 준비 잘하고 있구나. 네, 이모부. 그런데 민호가 좀 이상한 소리를 해서 걱정입니다. 이모부는 민호를 부르더니 거실 소파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저도 옆에 앉아서 들었죠. 민호야, 너는 우리 가문의 역사를 얼마나 아니? 글쎄요.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힘들게 사셨다는 정도만.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너만 할 때 말이다. 이모부의 목소리가 깊어졌어요. 옛날 이야기를 할 때 늘 그러시죠.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 할아버지는 피난을 가면서도 제사상을 챙기셨어. 남들은 다 목숨 부지하기 바빴는데 말이야.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할아버지의 희생정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피난길에서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 전통을 잃으면 우리는 누구인지 모르게 된다고 하셨지. 민호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표정이 조금 진지해진 것 같았죠. 내가 젊었을 때도 너처럼 생각했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나 싶었지.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알겠더라. 뭘 알게 되셨어요? 전통이라는 건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야. 조상님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말이야. 이모부는 차례상을 가리키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 북어는 조상님의 덕을 기리는 거고, 나무는 계절의 순리를 맞드는 거지. 저는 이모부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역시 이모부는 전통의 참뜻을 잘 아시는구나 싶었죠. 민호도 이제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호야, 이것이 바로 우리 가문의 자랑이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모부 말씀을 들은 후 저는 민호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제 기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민호가 일어나서 첫 마디가 이거였거든요. 아버지, 저는 제 방식대로 차례를 지내고 싶어요.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모부가 그렇게 설명해 줬는데도 여전히 이런 소리를 하다니요. 이모부 말씀도 이해해요. 하지만 전 정말로 조상님께 마음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요.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쳐다봤어요. 민호야,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매년 이렇게 복잡하게 차례 지내는 거 보면서 스트레스만 받았어요. 저는 머리가 띵해졌어요. 스트레스라니요? 제가 평생 소중히 여겨온 걸 스트레스라고 표현하다니 말입니다. 민호야,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아버지도 솔직히 인정하세요. 매년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예민해지잖아요. 이래서 명절이 힘든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처도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가족들이 그걸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한 거야? 헛짓이었다는 말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조상님들도 후손들이 행복하게 지내는 걸 원하실 거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호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전통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으니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호 아빠, 민호 말도 들어봐. 애가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당신도 민호 편이야? 편이 어딨어? 그냥 서로 이해해보자는 거지. 저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아내마저 제 편이 아니라니 말입니다. 그때 정말로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뒷마당에 나가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겼어요.
담배는 오래전에 끊었는데 그날만큼은 한 대가 필요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이모부가 뒤에서 다가오셨어요. 현수야, 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냐? 이모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가족들 반응을 보니 정말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너는 잘하고 있어. 다만 방법이 문제지. 이모부는 옆에 앉으시면서 옛날 이야기를 또 시작하셨어요. 내가 20살 때 말이야. 아버지한테 똑같은 말을 했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 그래서요?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할아버지 산소에 가셨어. 거기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 이모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치시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가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셨는지 아냐고 하시더라. 무엇을 포기하셨다는 거죠? 젊을 때 사업 기회도 포기하시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포기하시고 오직 가문의 전통만 생각하셨어.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아버지의 희생을 구체적으로 들으니 더욱 실감이 났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 전통은 희생 위에 세워진다고. 희생 위에? 그래. 우리가 편하자고 전통을 포기하면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모부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호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어요. 젊은 세대에게는 이런 희생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현수야, 민호를 이해하되 원칙은 지켜야 해. 그게 진짜 아버지 역할이야. 네, 이모부. 알겠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시 다잡았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전통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조상님들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추석 당일 아침이 되었어요.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차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만큼은 완벽하게 해보겠다는 마음이었죠. 민호에게 전통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민호가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저도 도와드릴게요. 오, 그래? 고맙다. 저는 기뻤어요. 드디어 민호가 마음을 바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잠시 후 민호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차례상을 다시 차려볼게요. 제 방식으로요. 뭐라고? 저는 당황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민호는 말없이 제가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차례상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못했습니다.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설명드릴게요. 민호가 새로운 차례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기본적인 틀은 같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간소하면서도 정성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조상님께 진짜 마음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형식보다는 정성으로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와서 민호가 차린 상을 보더니 감탄했어요. 어머, 민호야. 이것도 참 예쁘다.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분명히 화가 났는데 한편으로는 민호의 정성이 느껴졌거든요. 아들이 나름대로 고민해서 한 일이라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고 싶어요. 하지만 제 방식으로요. 내 방식이라는 게 뭐냐? 조상님을 진심으로 기리되 현재를 사는 우리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요. 그때 이모부가 거실로 나오셨어요. 민호가 차린 상을 보시더니 잠시 말이 없으셨죠. 민호야, 이게 내가 말하던 그 방식이냐? 네, 이모부. 어떠세요? 나쁘지 않구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모부가 민호 편을 드실 줄은 몰랐거든요. 현수야, 형식은 다르지만 마음은 같잖아. 드디어 차례를 지낼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마음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함께 차례상 앞에 섰습니다. 민호가 차린 상이었지만 조상님께 드리는 마음은 똑같았거든요. 이모부가 먼저 절을 올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오늘 손자 민호가 새로운 방식으로 차례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조상님을 기리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도 따라서 절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민호가 맞았어요. 정화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민호가 참 잘했네요. 그러게 말이야. 저는 인정했어요. 민호가 정말 잘했다고요. 전통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새롭게 해석한 거였습니다. 그것도 나름의 지혜였어요. 차례를 마친 후 우리는 모두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죠. 민호야, 너 정말 대견하다. 이모부, 처음에는 아버지가 화내실까봐 걱정했어요. 미안하다, 민호야. 아버지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보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마음도 이해해요. 전통이 소중하다는 것 저도 알아요. 아내가 우리를 보며 웃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요.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가족이 서로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면서도 화합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전통 아닐까? 맞습니다, 이모부. 저는 깨달았어요. 전통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해가는 거라는 걸요. 중요한 건 그 정신을 이어가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내년에는 저희가 함께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봐요. 좋은 생각이다, 아들아. 그날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아들이 자랑스러웠고 우리 가족이 소중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며칠 후 저는 혼자 차례상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엄숙한 표정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따뜻해 보였거든요. 민호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뭘 보고 계세요? 할아버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할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실까요? 잘했다고 하실 것 같아. 정말요? 전통이라는 건 고정된 게 아니야. 각 세대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어가는 거지. 민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놓여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줬어요. 민호야, 너도 언젠가는 아버지가 될 거야. 그때는 또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할 거고. 네, 그때가 되면 아버지께 조언을 구할게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와서 우리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보기 좋네요. 정말.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것도 전통과 같다는 거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으로 이어져 있으면 어떤 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이모부가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현수야, 민호 잘 키웠구나. 감사합니다, 이모부. 우리 가문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어. 좋은 일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어요. 올해 추석은 정말 특별했다고요. 갈등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전 같으면 각자 방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을 텐데 이상하게 함께 있고 싶어졌습니다. 아버지,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차례를 지낼까요? 그때 가서 다시 상의해보자. 너도 1년 더 자라있을 테니까. 정말 좋겠다. 매년 새로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다니.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저희 가족이 새로운 방식으로 전통을 이어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벽에 걸린 할아버지 사진이 마치 미소 짓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아마 할아버지도 기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달 이모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전통은 물처럼 흘러가는 거야. 고이면 썩고 흘러가면 맑아지지. 정말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적었어요. 오늘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전통이 시작되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면서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전통이. 민호가 제 방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어요. 아버지, 자기 전에 한 말씀 드릴게요. 뭔데?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아버지와 진짜 대화할 수 있어서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들과 이렇게 마음을 나눈 게 언제였던가 싶었거든요. 나도 그래, 민호야. 너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형식보다는 마음을, 고집보다는 이해를, 갈등보다는 화합을 추구하는 전통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만약 제가 끝까지 고집만 부렸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매년 추석만 되면 서로 눈치만 보는 사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께서 지키고 싶어 하셨던 진짜 전통은 형식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이었을 거예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갈등이 있을 때 한 번쯤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새로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새로운 가훈이 생겼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되 사랑은 하나로. 이게 바로 우리 가족만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습니다.